미래를 보려면 심슨 가족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예언이 우리를 놀라게 했을까요? 먼저 2002년 한 에피소드에서 호머 심슨은 아주 묘한 티셔츠 한 장을 입고 등장합니다. 티셔츠 속 미국 군사력의 상징인 엉클 샘이 지구를 통째로 한 입 베어물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가 베어물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가요?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셔츠에 적힌 문구입니다.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단순한 만화적 상상력일까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장면은 현실 정치와 무섭게 맞물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죠. All the United States is asking for is a place called Greenland, where we already had it as a trustee, but respectfully returned it back to Denmark not long ago after we defeated the Germans, the Japanese, the Italians, and others in World War II. We gave it back to them. We were a powerful force then, but we are a much more powerful force now. 현재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를 팔지 않겠다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2026년 7월 이전을 목표로 모종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 심슨의 예언대로 미국이 정말 그린란드를 베어문다면 우리는 세계 지도가 새로 그려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이동수단의 혁명입니다. 1992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호버카가 차도를 가득 메울 것이라 예고합니다. 괴짜 발명가 프링크 교수는 오랜 연구 끝에 호버트로닉 프링크 마카라는 이름의 호버바이크까지 선보이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버스가 일상이 된 풍경,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불과 10년 뒤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심슨은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풍자를 덧붙이십니다. 이 화려한 호버카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죠. Should we take the hover bus or the non-hover bus? Non-hover. 결국 미래에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름값 걱정에 낡은 일반 버스를 타야만 하는 씁쓸한 계급 격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방영된 심슨의 한 에피소드는 축구 월드컵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호머 심슨은 국제 심판으로 선발되어 브라질 대회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경기 직전 한 인물이 찾아와 호머에게 거액의 돈을 제안합니다. 심판에게 뇌물을 건네려는 장면이었습니다. 에피소드 속에서는 결국 부패한 관리들이 체포되고 월드컵 조직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풍자 코미디처럼 보였지만 이후 실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15년 스위스 경찰이 피파 고위 인사 여러 명을 체포하면서 전 세계 축구계의 부패가 폭로되었죠. 뉴스가 보도되자 사람들은 심슨의 이 장면을 다시 꺼내며 정말로 현실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때 웃음거리로 소비됐던 장면이 시간이 지나 축구 역사 속 실제 사건과 겹쳐지며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학교 학부모 참관 수업에서 시작됩니다. 호머와 마지 대신 할아버지 에이브러햄 심슨이 참관하게 되죠. 에이브는 여기서 자신의 화려한 과거를 꺼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특수부대의 플라잉 헬피쉬의 일원이었고 놀랍게도 그 부대원 중에는 스프링필드의 최고 권력자 미스터 번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중 그들은 독일의 한 성에서 엄청난 가치의 예술품과 보물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를 국가에 반납하는 대신 그들은 은밀하고 위험한 계약을 맺습니다. 바로 마지막 생존자 한 명이 모든 부를 차지한다는 소름 돋는 계약이었습니다. 또한 이 에피소드는 최근 국제정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영토 교환 이슈와도 묘하게 겹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며 화제가 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영토 문제, 과거의 전리품 혹은 점령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세계 평화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열쇠가 된 것과 같은 맥락이죠. 세월이 흘러 명단 속 인물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이제 에이브와 번즈만이 남았습니다. 번즈는 리스트의 진실을 묻기 위해 그리고 부를 독차지하기 위해 암살자를 고용해 에이브를 제거하려 하죠. 이는 앱스타인 사건에 연루된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행사하는 암묵적인 압박과 위협을 연상시킵니다. 외교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강요된 평화, 그리고 비밀을 알고 있는 자를 향한 소리 없는 숙청. 번즈가 에이브를 압박하듯 거대 권력을 가진 집단이 진실을 말하려는 자를 침묵시키는 현실은 만화보다 더 만화 같습니다. 심슨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 진짜 전쟁은 총성이 멈춘 뒤 비밀 리스트를 가진 자들 사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이브와 번즈의 대결은 정의로운 결말로 보이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정말로 진실 위에 세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이름이 지워진 비밀 명부 덕분에 유지되는 아슬아슬한 침묵일까요? 심슨이 예고한 2026년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바로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Oh, an English boy, eh? You know, we saved your ass in World War II. Yeah, well, we saved your ass in World War III. That's true. 사실 심슨 가족의 시작점이었던 1987년 단편 에피소드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월드워 3입니다. Wake up, everybody! It's World War III! 당시 냉전의 공포 속에서 호머는 핵전쟁이 터졌다며 가족들을 데리고 방공호로 숨어들죠. 단순한 과거의 공포인 줄 알았는데
2026년 현재의 상황은 이 예언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듭니다. 2026년 1월 8일 러시아는 이미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타격하며 전 세계를 긴장시켰고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We should pay attention to its signs because we might be heading towards World War III. 1997년의 한 에피소드에서는 핵폭발 이후 홀로 살아남은 호모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까지. 2026년 현재 이 4개의 핵강대국들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은 심슨이 30년 전부터 꾸준히 보내온 경고 메시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만화 속 농담처럼 취급했던 그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럼 이번에는 심슨 가족이 가상화폐까지 예언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